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떠나서 수상한 오찬회동 밭글로 돌고 있고요. 예. 어제는 부승찬 의원이 그렇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윤석열에게까지도 보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무슨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언론인의 촬영을 불허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세워가지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정도 급의 국회의원의 폭로라고 한다면 네. 게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사실이라면 수사도 필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법원 신뢰를 위해서 빠른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가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포토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포토라인은 아니겠지만 여튼 네. 올 때 이런 것들을 막는다 혹은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출퇴근 멘트 받는 거를 불허하겠다는 법원의 예. 방침이 나온 거예요. 그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면 정말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혹만 더 커질 의심이 더 텐데 커지는 거죠. 왜 이렇게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수상한 오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해명할 당연하죠. 예, 네. 해명할 저는 그 책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일단 뭐 촬영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거기 있는 기자들이 대법원장한테 왜 멘트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공적인 인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은 그 쉽게 얘기하면 시험으로 선출된 위임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결국 국민적 요구,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바이고 네. 더불어 가지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상대로 한 의혹이 제기됐으면은 네.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설명 의무를 해태합니까? 그러면 사실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은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사법부의 판단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길 바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돌아가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이 있을 때 빠르고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더라면은 이런 불신이 존재하겠습니까? 자꾸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행위다.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구경 기자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그러게요. 분인데 네. 오늘 진짜 화났네요. 화가 많이 어제 나셨다. 과도하게 음주한 것 같은데. 화가 아니라 제대로 아니, 설명하라 이겁니다. 예, 제 아니,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렇죠. 다 떠나서 예, 예.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네. 이 의혹의 일파만 저희가 사실은 어제 그 취재 편의점에서 그제 돈 밭글을 가지고 취재를 예. 해서 어제 첫 보도를 하고.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저희가 그 취재한 맥락이 그 맞아 떨어지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제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매우 높은 사람. 예. 네. 그 박근혜 민정 라인에 매우 높은 사람 한 사람 생각은 나는데 그 사람이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한테 해준 얘기라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서영교 의원이 또 추가 취재를 해서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이제 두 라인인 거죠. 5월 14일 날 서영교 의원이 이제 국회 그 법사위에서 질의를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질의한 게 하나가 있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제 최혁진 의원은 네.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열린공감 TV하고 그 녹음 파일을 예. 입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렇다면 내가 들은 얘기랑 똑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물었던 이런 건데. 이 정도의 의혹이 커지고 있으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당연히 해명해야죠. 나서서 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해명이라는 표현보다 설명. 예.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런 사실 일절 없다. 그렇지 그러면 되는 않습니까? 겁니다. 예.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 내가 겁니다. 무슨 네.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밥을 먹고 내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 일체 그런 사실은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법원장 그런 일 없습니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네. 취재를 불허합니까? 예, 출근길, 퇴근길
영상 취재 불허한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의혹이 일파만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서 대리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예,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우선 버티겠죠. 그럴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참을 했지만 그 파기환송심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 듯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의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획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인 건데요. 왜냐하면 그날 저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뭐 TV조선 보도 이런 걸 보니까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뭐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빨리 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어쨌든 정상명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김충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이 세 명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2차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수처 뭐 하고 있냐 지금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특검이라는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공수처 이첩했잖아요. 공수처란 기관이 지금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예를 들면 발생적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은 그 조희대의 졸속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원래 수사의 키를 진 게 공수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 일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도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불비함을 느낀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 그 기관들의 구조라는 것도 다시 설계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공명전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사실은 그렇죠. 직위원 룸사롱 의혹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파기환송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특검으로 이첩하고 나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1년에 200억 이상씩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공수처 주변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수사검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도부가 별로 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 아이고.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요.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아까 양분남 의원님 보니까 문무일 총장이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 권성동 수사만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참 이게 어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보 보수 그다음에 뭐 정권 유무에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직역벌로 직역별은 약간 직업윤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고 기사를 쓰고 검사는 지금 뭐 수사권 저희가 박탈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권한 안에서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그거랑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혜태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윤리의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빤히 보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범죄를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